근데 뭐 현장에서 저걸 다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습 유치원에 가니까 정말 이론대로 그대로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머릿속에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제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유치원에 개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동안에 큰아이가 골목에서 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이성숙 선생님이 경단력 극복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먼저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경단녀가 되셨나요? 네, 저도 선생님과 비슷하게 저는 첫 아이를 낳으면서 만 3세까지는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육아를 지원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께서 모두 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육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업맘이 되어서 정말 아이를 열심히 키웠던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을 이때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큰아이가 남편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되어서 그 유학길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네. 남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에도 가는데 이왕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그냥 지내는 시간이 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다니는 대학에 그 유아교육과에 가서 청강도 했고 네. 또 저는 이제 뭐 석사나 박사를 하고 올 만큼의 시간이 아니고 돈도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의 유치원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치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알아보던 중에 몬테소리 교사 교육 과정을 받으면 1년간 교생 실습을 1년을 교생 실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몬테소리 3,6세 그 교사 교육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네. 몬테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대학에서 청강을 하셨군요. 네. 그럼 무슨 과목을 청강했나요? 이제 뭐 유아교육 관련 과목이죠. 뭐 유아교육 프로그램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 때 이제 과목당 돈을 내고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거의 만 24개월 정도까지 만 2년 동안 집에서 전업맘으로 아이만 키우다가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기뻤지만 아이를 이제 남편한테 맡겨놓고 이제 남편 수업 없는 날 둘이 교대로 맡겨놓고 강의를 들어가는데 정말 내 발목에 묶어놨던 쇠사슬을 풀고 날아가는 것 같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렸네요. 네. 저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미 석사를 마쳤으나 이제 결혼과 출산으로 박사과정 입학하는 거를 이제 보류하고 있었던 참이라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었죠, 기회였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처음부터 몬테소리를 공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네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몬테소리 교사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단지 미국에 있는 유치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교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몬테소리 교사 교육을 받을 때 이제 먼저 이론 그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 강의하는 교수들이 모두 현장 경험 5년 이상, 물론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모두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강의가 아주 되게 실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을 마친 후 그 이제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교생 실습을 1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교생 실습을 위해서 미국의 몬테소리 유치원에 이제 나갔죠. 미국에서는 인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몬테소리를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도 좋았지만 현장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저거 애들한테 정말 저대로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근데 뭐 현장에서 저걸 다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습 유치원에 가니까 정말 이론대로 그대로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머릿속에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내가 한국에 가면 우리나라
현장에서 좀 경험을 쌓고 실력을 그 현장의 이론과 실제의 그 실력을 탄탄히 갖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꽂힌 게 스페셜리스트, 대학 교수는 아니지만 또 현장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전문가. 예. 이런 생각이 이제 제 머릿속에 처음 이제 입력이 그때부터. 되기 예, 시작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험을 많이 쌓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몬테소리 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나한테 주어지면 참 좋겠다. 이제 요즘에는 겸임교수 제도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겸임교수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네. 학교 교수님은 교수님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예, 예. 또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좀 그랬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미국 유치원에서 실습할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영어 실력이 다 신통치 않거든요. 제 영어 실력도 신통치 않은데 아이들은 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잘 못하잖아요. 발음도 분명하지 않게 아이들의 영어는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눈치코치로 살았죠. 그리고 내가 뭔가 걔한테 좀 더 설명을 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이 영어가 짧아서 좀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전공자도 딸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미국에서 유치원 신학기부터 학기 말까지 온전한 1년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교생 실습을 할 때 잊지 못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아이 생각이 나요. 네. 앤디라는 6살짜리 우리 나이로 하면 6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굉장히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교구 작업도 너무 하기 싫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 작업 하기 싫으니까 이제 얘가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선생님이 교구 작업 하라는 눈총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화장실이 교실 밖에 있기 때문에 걔가 이제 화장실에 가면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누가 다 따라가서 교선생님 따라가야죠. 네, 걔를 지키고 있다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생인 제가 할 일이죠. 근데 걔는 매일매일 나한테 화장실에 가는데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제 생각에 막 10분, 막 어떤 때는 막 30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럼 뭐 그게 하기 싫으니까. 다 했니? 그래도 계속 다 들받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앤디를 지키느라 그 화장실 문 앞에 있으면서 제가 나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제 빨리 나! 그래야지.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이제 더 큰 일이 있었는데 이 교생 실습을 막 시작하려는데 예상치 않게 저희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습을 1년은 해야 되는데 실습이 끝나기 전에 출산 예정일인 거예요. 다행히 이제 학교에서 그 3주 정도 출산 휴가를 인정을 해줘서 다행이네. 네, 실습을 이제 무사히 마치고 자격증을 무사히 잘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인생은 뜻대로 안 되는 법이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실습을 마치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그때도 역시 바쁘셨네요. 네, 네.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둘째도 만 3세까지는 내 손으로 키운다라는 원칙하에 또 전업맘을 3년을 했죠. 3년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토탈 한 6년을 전업맘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너네 내 손으로 키우려고 경력잔열 총합 6년을 했다라고 이제 큰 그렇죠. 소리를 치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전업맘을 할 때에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없었던 예. 거죠. 예. 네.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몬테소리 공부를 할 때 그 초등 과정을 가르치는 한국 사람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반갑잖아요. 그분도 우리가 한국인 학생이니까 반갑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냈고,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서도 선생님한테 뭐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이제 안부 인사 정도를 전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89년에 그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몬테소리를 전파하러 이제 강의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인맥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 친구가 몬테소리 유치원을 설립을 했고 저를 그 유치원에 이제 교사로 취직을 시켜주기도 했고 네. 한국 유치원 교사들을 모아서 이제 몬테소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저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아직 유치원 경험을 충분히 쌓기도 전에 이제 강의부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로 보면 이제 국제적인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직 5명이 채 못 됐던 것 같아요. 우리 5손가락 안에 든다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초창기의 멤버였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이제 좋은 그런 기회를 만났던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할 때 저는 이미 이제 석사를 끝내고 이제 미국에 갔었기 때문에 그 석사에서 공부를 했던 이론적인 기초가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어서 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현장 경험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강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게 그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수강생들 중에는 경력이 많은 원장님들도 계셨고 또 그때 이미 여기저기 다니면서 몬테소리를 공부하신 백전노장들도 또 계셨어요. 그게 좀 사실 저로서는 떨리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강생들은 다 현직에 있는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무사히 안착을 했고 그 길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제 현직 유치원 대단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어서 수강생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처음부터 일이 참 잘 되었죠. 네. 그래, 몬테소리에 대해서 선구자 역할을 하셨네요. 네. 같은 한국인들끼리라서 반가웠던 작은 인연으로 큰 기회를 얻으셨네요. 네. 그런데 이제 위기는 또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유치원의 개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동안에 큰아이가 골목에서 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보고 집에 오니까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지도 않았으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날더러 일을 하지 말라는 신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큰아이가 입원한 병원 옆에 침대에 또 다른 교통사고 어린이 환자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는 자기 엄마 손을 잡고 가는데 엄마 손을 뿌리치고 지가 혼자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도 사고가 나는 거니까. 사고가 나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냈고 그냥 일을 이제 다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마터면 또 일을 못할 뻔했네요. 맞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죠. 네. 유치원 교사로 일한 이야기도 궁금해요. 네, 그 유치원 교사로 취업을 해서 제 첫 월급이 42만 원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50, 1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유치원 교사들 초봉이 더 훨씬 높지만 그때는 이제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자체가 되게 낮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보수는 되게 작지만 저의 이제 목표는 내가 우리나라의 유치원의 현장 경험을 쌓는 거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 물론 그때 이제 그 교사들을 가르치는 강의도 했기 때문에 뭐 강의 수입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제가 이제 교사로 근무를 한 후 이제 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치원을 8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합 11년간 교사 경험을 쌓은 거죠. 제가 오늘 운영하면서도 이제 교실에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했죠.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직 교사들한테 강의도 하고 하다 보면 유치원 부모들도 상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몬테소리만 알아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교육 강사 훈련도 받고 뭐 현실요법 뭐 상담 이론도 공부하고 MBTI 전문가 과정도 했고 이제 그때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네, 89년에. 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 역할도 하셨고 네. 또 교사 연수 강의도 하셨군요. 네. 그런데 박사과정은 언제 시작하셨나요? 저는 38세에 박사과정에 입학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초3, 초6이었어요. 네네. 그 유치원 교사들을 가르치다 보니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가르치는 사람은 또 현재 유아교육의 동향도 좀 알 필요가 있고 또 사실 제가 원래 박사과정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미뤄뒀던 거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하기로 했죠. 아까 우리가 말하는 초3 이제 애들이 초3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한숨 돌리니까 또 이제 일을 저지른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엄마이자 유치원 원장이자 대학원 학생, 강의하는 강사, 아내, 며느리 그래서 1인 세어보니까 1인 6역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어찌 그리 무식하게 그리고 무모하게 살았나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자, 이번에는 박사과정 중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죠. 그렇죠, 많죠. 네. 뭐 지금으로 치면 45도 넘은 그런 이제 나이죠. 그래서 이제 첫 학기에 수업을 들으려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동기 학생들이 제가 교수인 줄 알고 이렇게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이 든 학생이 오니까 자기들보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 가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몬테소리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던 저에게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겼는데 예.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 프로그램 소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예.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또 열심히 해보고 싶었던 거죠. 또 새로운 걸 배울 기회가 왔네요. 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또한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전업 학생도 아니고 정말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저도 그때 왔어요. 그래서 그냥 박사 수료만 하고 박사 학위 없으면 어때? 내가 공부 다 했는데 논문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미루고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왜 당신은 왜 논문 안 써? 왜 졸업 안 했어? 이렇게 계속 물으면 제가 계속 구차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머뭇머뭇 하다가 그냥 그래 깔끔하게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자 이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도 5일을 밤을 새웠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논문 마지막 그 마무리할 때 한 열흘 정도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지 뭐 애들이 학교를 가는지 밥을 먹는지 그거를 챙길 겨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마무리했는데 제가 이제 논문이 다 끝났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 이제 밥은 차려줄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엄마가 공부하니까 봐줬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박사 학위가 끝나고 제가 이제 하던 유치원을 정리하고 2개의 연구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분홍탄 몬테소리 연구소를 4분의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운영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같이 했던 한국유아교육센터라는 이름의 연구소를 가지고 이제 2개의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몬테소리 교사교육,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뭐 부모교육, 상담심리 이런 부분에 이제 강의를 연구소에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네요, 바쁘셔. 네.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네요. 맞아요. 돌이켜 보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분야인 또 컨설팅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박사학위가 끝나고 운영하던 유치원을 정리하고 이제 연구소에 전념하려고 했을 때 두 분 이제 원장님이 누군가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컨설팅이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어떤 한 분이 컨설팅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컨설팅을 저한테 부탁하러 온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일단 그 두 분 원장님의 유치원을 이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이 유치원에서 할 수 있게 해줘도 이 유치원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겠다. 발전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랬죠. 제가 잘은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까지는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겸손함과 도전 정신. 네. 컨설팅도 역시 기회가 왔을 때 용감하게 일을 시작하셨군요. 네. 선생님의 도전 정신 짱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20년 동안 이제 지금도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월화수목 컨설팅을 하고 이제 현직 교사 연수는 주말인 토요일에 또는 저녁에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1년 내내 풀 스케줄일 정도로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치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일요일도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일요일까지 강의를 하다 보면 대단하셔.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죠. 네네 감사한 일이죠. 일에 미치셨구나. 네. 아마 많은 프리랜서들의 로망을 실현하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뭐 제 경우를 돌아보기를 하죠. 선생님도 그랬고 저도 석박사를 했지만 이제 우리 때는 박사를 한다는 것은 대학의 교수로 가기 위한 것이었죠, 대부분.
지금은 꼭 대학에 가기 위해서만 박사를 한 건 아닌 것 맞아요. 같기도 예. 해요. 근데 이제 박사를 마치고 저도 대학에서 한 20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겸임 교수도 했고. 네. 근데 이제 대학에서 강의는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뭐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연구소 수강생이나 제가 컨설팅 하는 원들의, 이분은 뭐 어디 대학에서 강의도 하신다 그러면 저를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명함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본론을 말하자면,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는 결국 국제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가졌다는 거, 그다음에 부모교육 강사 훈련을 받아서 강사 자격증을 가졌고, 저희가 MBTI 뭐 검사자의 자격도 가졌고, 그다음에 현실요법 등 그런 전문가 과정의 자격증이나 수료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부 강사로서 이제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격증도 있었지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분야들은 그 분야의 학회나 협회, 그런 연구회 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야의 사람들이 다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분야가 활성화가 돼야 자기 일에 대한 수요도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몬테소리를 내가 미국에서 하고 왔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몬테소리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제 네트워킹을 해야, 또 몬테소리라는 분야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또 이성숙이라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자격증도 갖고 있지만 반드시 그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자기의 존재도 알리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공부도 계속하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은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세미나의 발표자로 서기도 하고, 사람들과 연구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꼭 해주고 싶어요. 전문 자격증을 가진 것이 프리랜서로 출발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네요. 네네. 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연구소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모든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은 모두 그 공통적인 거죠. 네네. 이제 저의 경우 그 연구소의 주 고객은 원장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유치원, 어린이집, 현직 교사, 교사 재교육이죠. 네. 그런데 이제 교사 연수를 보내는 결정을 하는 분들은 원장님들이고 각자 자기 원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을 연수에 보내기 때문에 연구소의 강의는 당장 교실에서 내일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의 그 성공 비결이라면 연구소 강의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쥐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는 거죠. 즉 원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교사 재교육과 새로운 연구를 저희가 대신해 주면 원장님들은 거기에 보내면 이 선생님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 원의 수업이 이제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소는 교사 재교육을 하고 또 새로운 연구를 대신해 주는군요. 네. 그럼 컨설팅에서 성공한 비결은 또 무엇인가요? 네. 컨설팅은 연구소 강의보다 더더욱 결과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컨설팅은 제가 직접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원을 방문하는데 매월 제가 원을 방문할 때마다 뭔가 교실이 달라져야 되고 그렇죠. 또 그 컨설팅의 결과는 다음에 원화 모집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컨설팅 받았더니 우리 수업이 좋아졌고 그 결과 원화 모집이 잘 되었다. 이게 이제 컨설팅은 성과가 눈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매월 갈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과제를 월별로 나눠서 줘요. 예. 나눠서 주고 그 다음 달에 가면 그 일이 잘 실행이 되었는지 합니다. 그때 이제 과제를 줄 때 매우 구체적으로 줘야 되고 선생님들의 눈높이에만. 아까 지난번에 교수님도 그 수강생의 눈높이에 그렇죠. 맞는.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과제를 주고 그 과제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이제 저의 주 포인트예요. 가서 이제 선생님 교실은 무엇을 더 잘하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지 또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점이 좋았다. 근데 이런 걸 좀 더 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저분이 왔다 가시면 그래도 우리가 한 수를 더 배울 수 있구나. 그렇죠. 바로 그죠. 해야 이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죠. 네. 그러면 컨설팅은 수업 지도군요. 네, 그렇죠. 선생님들이 한 수를 더 배울 수 있어야 컨설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좋은 수업 지도를 위해서는 선생님도 계속 연구를 해야겠네요. 맞아요. 예. 세월이 바뀌면서 모든 분야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하는 교사들 중에는 베테랑도 많아요. 경력 그렇죠. 10년 이런 분들은 사실 저보다 수업을 더 잘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저의 지도도 받지만 저의 이제 동지이기도 해요. 제가 그렇지.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될 때 현장에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과 같이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치원들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저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몬테소리 세미나도 다니고 또 한국에서 세미나 발표자로 서서 예, 제가 예. 새로운 연구를 해서 새로운 연구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활동이나 교구를 직접 이제 연구 개발하기도 하는 거죠. 아, 바쁘세요. 강의도 해야죠. 지도해야죠. 이제 그 레지오 접근법의 경우도 이제 새로운 경향을 알기 위해서 이탈리아 연수도 다니고 네. 또 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적용 연구도 계속 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그 2주일간의 연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이렇게 지출한 뭐 세미나 참석비를 포함하여 체재비 이런 것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무슨 재벌가의 며느리도 아닌데 이걸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아까웠지만 그래서 이제 저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이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탈리아 2주일 연수를 물론 짧게는 뭐 그전에도 갔었지만 그런 적 했었어요. 이제 그 2주일 동안 제가 일을 못해서 그렇지. 수입에 손실이 난 것까지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 셈이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의 가성비는 어땠나요? 그러게요. 그때 배운 내용을 교실에 다 적용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최신 경향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남들 또 요만큼 가고 있고 남들은 어디까지 더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 유치원을 16년이나 컨설팅하고 있고 대부분 원들이 10년 이상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컨설팅은 얼마간 하고 나면 유치원 수준이 궤도에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원의 교사들이 또 바뀌기도 하고요. 새로운 교사들이 오면 또 그분들을 또 이제 지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래된 교사들이라 해도 또 새로운 경향을 반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하죠. 그러면 궁금한 거 돈도 많이 버시겠네요? 네. 얼마나 번 살짝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저의 수입은 좀 1급 비밀입니다. 네. 그 초임에 비하면 뭐 몇십 배가 되었지만. 몇십 배? 네. 제가 언제부턴가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아, 대단하세요. 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살짝 말해주세요. 네. 네. 아유, 선생님 돈 안 뺏어갈 테니까 나한테만 말해주시오. 네. 마지막으로 경력 단절 극복을 꿈꾸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네. 저는 그 서민갑부나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된 분들의 이야기죠. 뭐 초밥을 만들든 만두를 만들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이라도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면 대박은 아니더라도 일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분야에서 10년은 일해야 그 분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20년은 일해야 그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그 만시간의 법칙도 있죠. 이 말은 즉 한 분야에서 하루 3시간씩 10년을 일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하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각 분야마다 똑같겠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전문성이 올라가면 위로 갈수록 그 분야에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급격히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믿고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 말을 굉장히 믿고 좋아합니다. 선생님 강하세요. 네네네. 오늘 우리는 이성 선생님의 경단력 극복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전문적 분야의 자격증도 따고 전문화된 연수도 하고 그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잘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 만족은 프리랜서의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그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